네, 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윤 대통령 취임하신 지 33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도 적어왔습니다. 오늘로써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죠.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이후로 총 8명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한 이후에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가장 오랫동안 하지 않은 그 기록이 직전 문재인 대통령 때에 339일이었는데 오늘이 이제 339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오늘이 타이고 내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한다는 그 기사가 없는 걸 보니 기록은 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일당 대표가 만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대화와 타협, 협치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되고 협치가 되려면 인간적으로 친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저도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그분들이 자기 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저하고 딱 1대1로 앉아서 방금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같이 당끼리 섞여 있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의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부딪힐 때보다는 대화가 좀 잘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쟤들 입장은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마음을 터놓는 그 술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구나. 결국 나는 내 주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입장을 다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조금 맞추어서 이렇게 타협할 지점도 보이는 게 정치거든요. 그게 개인 간에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국가 대 국가도 사실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사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 그것도 현 여당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절대 다수당 170석, 정확하게 169석을 가진 당의 당수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휘하에 있는 의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쟤들은 적이다, 말이 안 통하는 종자들이다. 그러니까 끝장을 봐서 다이다이를 까든 아니면 말싸움을 하든 욕을 하든 어쨌든 이기고 와라,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런 그 시그널을 아랫사람들한테 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대화와 타협, 협치 이런 것들이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완전히 이게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게 다수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양곡법도 그렇지만 보통은 상임위를 거치고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의견 합의를 보고 그걸 법사위로 올려서, 여러분 법사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이제 체계 작구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의로 올려가지고 투표를 해서 의결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발목 잡는 당이다, 저거는 말이 안 통하는 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냥 법사위로 올리면 어차피 상임위는 자기들이 상임위원장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의결을 하면 이기는데 이걸 법사위로 올리면 법사위원장이 결국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국회가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그 법사위를 갖고 있으면 여당을 견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서도 법사위를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야당을 제어하기에 국정을 좀 원활하게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자기들 중심으로 좀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국회를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죽어도 못 놓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예 그런 거 상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바로 본회의 상정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숫자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통령은 또 어쨌든 국회 다수당은 민의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아예 대통령은 족족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죠. 실제로 이번에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 한번 행사했던 것 이후로는 처음으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그 장관 해임 건의안 이런 거 전부 다 야당 뜻대로 야당에서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 연달아 지금 두 번인가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시켰던 무산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치가 아예 풀 수 없는 결국은 양당에서 대통령이 기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만찬을 할 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소야대를 깨부시고 여대 야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총선 승리에 우리가 매진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결의할 정도로 총선 때 우리가 이겨서 이제는 민주당 무시하고 우리끼리 가겠다는 그 방침을 당론을 정한 상태고 민주당 역시 그래 우리가 지금 다수당이고 다음에도 총선 때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해서 너희들이 하는 건 뭐든지 어쨌든 피를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윤석열을 식물로 만들겠다 이런 방침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고 정치가 복원돼서 정치가 단 1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기대하는 건전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말로 세금으로 그런 조직을 마련해가지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 스트레스는 더 받도록 만드는 저런 조직을 왜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짜증나고 이 단계를 이제 이미 넘어서서 일단 무시. 국회의원 중에 정치하는 놈들 중에 인간 같은 놈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아예 더 줄이는 게 낫다.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국회 없애고 AI로 만들어서 데이터 통계 돌려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결정하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보면 결국 누가 더 잘못이냐? 결국 대통령이 더 잘못이죠. 왜냐하면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제가 정치판에 있을 때 대선 전략기획위원도 했거든요. 제가 30대 때. 핵심에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삼천리 금수광산에 있는 지자체 국회의원 자리 다 내주더라도 대통령 한 자리 갖고 오는 게 먹을 자리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알기로 어쨌든 그 연봉 얼마 이상 1억 이상 자리가 어쨌든 수만 자리고 몇 급 이상 자리가 수십만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이 대통령 하나만 갖고 오면 그 당에 관계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걸친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센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건 누가 풀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유를 좀 압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딱 범죄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평생 검사만 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 검사만 한 검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은 딱 범죄자예요. 그 범죄자하고 검사하고 어떻게 마주 앉아가지고 국정을 논하고
밥을 먹고 서로 얼굴을 뭐 맞대고 웃고 가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 만약에 제가 참모였다면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이하고도 얼굴 맞대고 대화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치다, 외교고. 그렇다면 이재명하고도 얼굴 맞대야 된다. 이재명하고 얼굴을 맞대지 않으면 누가 더 손해냐? 우리가 더 손해다.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 실익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혜로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핵심들도 전부 다 검사들, 당장 검사 한동훈처럼 검사를 방금 마치고 온 사람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간 사람들도 감히 그 검사 집단 출신들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아마 대통령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딴 걸 다 떠나서 과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범죄인으로 대하고 계속 만나지 않고 다음 총선 마치고 이재명이 이제 실각하고 나면 새로운 야당의 대표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당장 제가 정치인이니까 다가오는 총선 11개월 뒤에 실시될 총선의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자. 과연 총선에 이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총선 때 저는 이미 이제 글을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은 100석 전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200석에 근접하는 의석수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이런 군소정당들이 한 5석 정도를 놓고 가져갈 것이다. 지금 완전히 양당 체제니까. 근데 저는 뭐 3당이 반드시 출현하고 이 구도가 깨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의 구도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돌았다. 네가 공천 매번 떨어지다 보니까 당에다 악담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공천을 떨어졌다고 당에 악담하고 할 것 같았다면 이 당이 안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당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공천 한번 떨어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 당에서 못 버텼습니다. 이미 아웃됐죠. 근데 저에 대해서 아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좀 상식적인 분들은 제가 이 당을 떠나면 안 된다. 어쨌든 이 당에 남아있어서 당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지나고 보면 조대원이가 하는 말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 훨씬 틀린 부분보다는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제가 도리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히 카메라 앞에 앉거나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대로 가면요, 국민의힘 100석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저하고 이 판을, 현재의 판을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바라보고 있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총선이나 대선 이런 큰 선거판에서는 국민들이 표를 줄 때 짜잔한 일 하나, 김재원이 헛소리 한번 했다, 정청래 아들이 뭐 어땠다, 정청래 보좌관이 뭐 이번에 성비위로 뭐 제명당했다, 뭐 이런 작은 일, 말실수 여기가 한번 하고 저기가 한번 하고 여기가 구설수 한번 만들고 저기가 구설수 한번 만들고, 각 당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지하는 25%씩의 사람들, 이 뭐 극렬 지지층들은 서로 그런 일 날 때마다 봐라, 저 토착외구다, 봐라, 저거는 축창대나 부르는 저 빨갱이들이다, 저거 말이 안 통하잖아, 뭐 더불어 만저당이다, 뭐 생누리당이다, 이렇게 뭐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울 그런 원색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비하하고 있지만, 중간에 있는 저 50%의 국민들은 사실은 둘 다 싫어요. 정치하는 놈들이 뭐 그렇지.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막 이 당 저 당에서 이렇게 고관여된 사람들이
막 윤석열 욕하고 막 이재명 욕하고 이러면요,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잘 안 봐요. 차마 그 앞에서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정치 얘기, 술자리에서 종교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을 보통의 국민들은 정상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이렇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은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페이스북에도 맨날 뭐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게 좀 원색적인 용어를 쓰고 막 깐죽대는 내용을 하고 하면 자기 스스로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떨어지는 걸 모르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 서로 격려받고 이러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옳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하고 중간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런 장가진 쳐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당대표로 세운 저 당을 찍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다음에 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정부가 있는데 내가 한 2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야당이 너무 힘이 세서 야당이 늘 발목 잡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윤석열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나 가진 거 0.74% 겨우 이겼는데 그 0.74%를 가지고도 거대 다수당 110석 언저리를 가지고 나머지 이 대부분 야당이 한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독재, 독선을 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다수당까지 주면 나라가 절단날 거다. 그러니까 정권을 침판해야 되는지 정부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 두 개를 놓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인가. 이걸 따져보면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재명 변수가 더 크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 변수가 크다고 보는 거고 근데 중간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놓고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 투표를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해왔는데 그땐 더 씨알이 안 먹혔고 저보고 내부 총질한다 그랬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정권 심판론, 정부 지원론을 얘기해서 지금의 이 정당 지지율은 무의미하다. 왜? 무당청이 너무 많다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40%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제가 믿지 않는 여론조사들, 제가 잘 안 믿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안 믿는 거, 데일리안하고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NBS라고 있습니다. NBS. 그리고 김호준과 저하고 방송 같이 했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가 하는 여론조사 꽃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사람들을 나쁘다 그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는 전 참고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한 10개 정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늘 데이터를 뽑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로 각 진영에서 데이터를 인용할 때 그런 제가 신뢰하지 않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하고 저한테 들이밀면서 봐라 정당 지지율이 이렇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 한 번은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데이터를 놓고는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국민들은 현재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윤 대통령이 다음 총선의 핵심 변수고 이미 이재명은 핵심 변수에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에서도 이제는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재명이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글로도 쓰고 방송도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이 구속된 한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은 총선 못 이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면 이 상황도 결국은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0.74%로 겨우 이겼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 반으로 갈린 거예요. 국민의 절반은 내가 뭘 해도
너무 아깝게 대선에 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불복한다고 거리에 나오진 않지만 그때부터는 못된 시어머니의 심정인데 가지고 처지가 돼서 이 꼬투리 하나로 잡히면 내가 저 사람을 찍지 않은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더 겸손하게 또 이미 국회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여소야대가 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총 5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2년 동안은 어차피 출발할 때부터 내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전임 정부 때부터 여소야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하면서 도리어 몇 대 맞으면서 내가 국정을 처음 시작하는 게 맞았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박진 해임안이 올라오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뭘 저걸 가지고 장관을 해임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런 말을 이제 의견을 얘기하면서 아쉽다는 얘기를 표현하면서도 국회를 존중한다고 해임안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야당이 또 해임안 낼 수 있겠습니까? 잘 못 내요. 또 냈다. 또 받아버려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든지 우리 국민들은 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우리 국민들이고 또 아무리 못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으면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우리가 봤을 때 뻔히 쉬운데도 삼배일보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하는 걸 국민들이 이 정권에서 왜 자꾸 정치권에서 하냐면 그게 단 몇 석이라도 우리 착한 국민들한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몇 대 맞으면서 야당한테 때로는 끌려가는 모습도 의도적으로 연출해가면서 갔다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속으로는 저 범죄자하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마주댈 수 있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야당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로 인정하고 국정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다가 이재명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기소되고 정말 구속이 됐다면 그 국민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존중하고 얘기 듣고 예의 바르게 하고 우리 이재명이 마치 대통령 된 듯이 거들먹거리고 했는데도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밝혀져가지고 기소되고 구속되면 그 높은 데 있다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받는 상처와 충격이 큰 거지. 이미 이재명은 나쁜 놈, 더러운 놈, 뭐 성추행하는 놈, 온갖 소리를 전과사범, 뭐 나쁜 놈, 똥치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 더 묻힌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미 만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뭐 이재명 그래. 이재명은 결국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아름다운 퇴장, 질서 있는 퇴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으로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역대 최고의 비호감 조합, 최악의 조합이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여기서 한 명이 탈락해버리면 이제 남은 공공의 적은 누구냐? 윤석열 하나 남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공공의 적은 이제 윤석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회식할 수 있죠. 만찬할 수 있죠. 그런데 야당하고는 얼굴 한 번 마다 안 되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90도로 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하고 지지해주지 않는 지역은 가지도 않고 맨날 서문시장 쫓아가가지고 힘난다 그러고 그 서문시장에 모인 사람들도요 사실은 대구 시민들 다가 아니에요. 각 당협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제일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전부 다 당협별로 오다가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오다 많이 받아봤지만 그래서 대통령님 잘합니다. 화이팅. 그 벌거벗은 임금님인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렇게 화이팅 해가지고 그 보수를 결집시켰는데 왜 대구에서도 지금 지지율 역전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분석이나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게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빨리 버려야 될 생각이 범죄자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한테는 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미 이재명 변수 끝났다. 이제는 우리만, 윤석열 대통령만 국민들한테 전체가 노출되고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만 벌거벗겨져가지고 두드려 맞는 시간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체질을 다 바꾸고 그동안의 은행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